선생님, 요번에 어쨌든 이제 안거를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거 기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스님 저번에 저희 방송할 때 나도 좀 예지력이 있고 영험한데 영역이 좀 뛰어난데 나한테는 왜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지력이 뛰어나고 영험하신 스님께서 보시는 이번 대통령 선거 전망이 어떨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 안거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 말씀 좀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외람되지만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을 스님한테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선거라는 거는 이제 가장 결정적 정치 행위잖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예. 정치 행위인데, 내가 이제 정치 승으로 이제 한쪽으로는 호가 난 사람이잖아요. 정치 승. 근데 그 정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 대한 그 내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행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나는 항상 그게 이제 묻는 건데, 윤봉길 의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보를 난 두고 그렇죠. 삶의 비교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1919년 3.1 만세 운동만 하더라도 한국의 지식인들 또 선각자들 되는 분들이 다, 또 민초들까지 다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합병이 된 지 9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뭔가 독립운동하면 될 것 같다.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면은 들고 일어나면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신념들이 있었죠. 예. 근데 1920년이 지나고 1930년이 됐을 때는 33인 중에 다 변절한 이유가 독립의 기운,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기운이 어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변절 안 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지식인들의 그 천암선이라든가 뭐 네. 이광수라든가. 그런데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말도 뺏겼고 말도 사용 못하고 이름도 다 바꿨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이 치아 하에서라도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안 낫겠냐는 식으로 그런 판단들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희망이 이제 없어진 거지. 예. 그 희망이 없던 그런 특별한 그 외침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절이 됐을 때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지면서 그 24살 때입니다. 애가 둘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1932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941년이죠. 9년 후에 박정희 이 문경 초등학교, 보통학교 선생을 하던 박정희는 혈서를 써서 만주 군관학교 일제의 유성국가인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해서 간단 말이에요. 예. 진충보국이라는 혈서까지 쓰면서. 그럼 이게 이제 놓고 우리가 만약에 다시 또 외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윤봉길 의사의 길을 갈 것인가, 박정희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또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남 지역 사람들, 구미 이쪽에서는 박정희를 반신반의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 할 정도로 모시고 하는데, 외침을 받았을 때 그 외침에 저항했던 그분도 존경해야지 되고, 외침이 돌았을 때 외적 군대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원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군인이 됐던 사람도 존경해야지 되는 가치에 대한, 예. 이제 여기서부터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근데 도덕도 무너져 버리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가치? 그러다 보니까 겨우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잘 살아보세요. 춘궁기로부터 보릿고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준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러면서. 예. 잘 살아보세요. 저쪽 잘 사는 게 좋은데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야. 결국은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풍요해지는 거, 더 부자, 예. 더 막 큰 집, 아파트, 좋은 차, 가치가 전부 물질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철학적 어떤 그런 도덕과 삶의 가치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천민자본주의 같은 건데, 물질의 풍요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명박의 747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시대 또 핵심적인 그 구호는 부자 되세요. 그래, 부자 그렇죠. 되세요. 예. 인사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 천박스러운 인사를,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걸 볼 때, 막, 난 속에서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박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력과 또 정말 사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 이 두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뭐 어디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서구의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입니다. 예. 장애인 학교가 들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었죠. 학교 들었으니까 반대. 전부 반대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장애인을 둔 그 엄마들이, 난 지금도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막 가슴이 좀, 그래. 너무 안 된 거야. 그 무릎 꿇고 비는 거. 영상 봤죠? 예, 봤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도 우리 지역에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걸 못 들게 막는 사람의 심정은, 야, 저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그래서 쓰겠어요? 근데 그게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만약에 자기 동네에 그런 이제 시설이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대거 나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 시위하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슬프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내가 아까 이 얘기를 처음부터 왜 박정희 시대 윤봉길 의사 얘기하면서 쭉 했냐면, 이게 물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신이 돼버린 거예요. 예. 마문이라고 그러고. 예. 그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좀 바꿔야죠. 왜냐하면은,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군사적으로도 무시 못할 나라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뭐, 그렇게 무시 못할 정도, 부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사실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다. 불평등으로부터 우리는 불행을 느낀다. 가난은 배가 고프고 서럽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이 불행이라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불평등하면 그때부터 소외감이 들고 나에 대한, 나는 뭐야. 참 심적으로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축적이 행복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를 교육이라든가 우리 삶의 일상적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저 벼락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좀 천시했잖아.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고 뭐 이런 거 보고, 저 부동산 꾼들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번 것들 벼락부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쭉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해온 부자와 강남에 땅 투기해서 부자 된 것들은 천시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뭔 짓을 해서든지, 하여튼 부자가 되면은, 부자가 돼가지고, 판검사 돈으로 주물럭거려가지고 다 탈세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검사가 돼가지고, 큰 대형 무슨 부정사건 하나 뒤에서 봐주면은 몇십억씩 생긴다는 거야. 100억대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돼가지고, 특수통 같은 데 들어가서 그 경제사범들 하나 잘 잡아가지고 그거 좀 봐주면은 평생 먹고 살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거는, 그러니까 판사, 검사 따위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이번 선거인데, 이번에 토론하는 거 2번 봤잖아요. 예. 대선 4자 토론, 공식적인 거. 처음 볼 때도 그랬고, 2번째 볼 때도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내가 더 대선 후보로서 당당하고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재명 토론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하고 토론하면 무조건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재명 후보 때문에 대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판검사들, 거기다 요번 대선 때 이렇게 보니까 언론들도 참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영화 내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하고, 그 다음에 재벌하고, 그 다음에 판검사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사실상 한국 사회로 좌지우지하는 거. 전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를 보면 아직까지 답답하고, 설사 민주당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다 해도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믿을 수 있는 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표를 많이 얻었는데 국회의원 배출 못하는 그런 그 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정당은 표를 찍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로,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비례대표가 훨씬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농업, 상업, 어업, 무슨 중소, 기업 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되거든. 지역 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각 분야별 대표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도 대단히. 그래도 거기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야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각계각층에. 예.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물론 국민의힘이 가짜 정당이지,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데, 가짜 정당이지.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법적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하니까, 민주당도 얼씨구나 못하고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했는데, 조금 심한 비유긴 한데, 강도질을 하던 놈이 도둑질을 하면은 별로 욕을 안 먹어요. 그렇죠. 정상적이던 사람 같이 보였는데, 도둑질 하면은, 어떻게 저놈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도둑질을 하냐, 이놈아. 민주당이 그런 겁니다.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든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든 거는 철저하게 욕을 먹어야 되고, 그거는 정당을 농락한 거지.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적폐 세력하고 손을 잡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계종의 적폐인 자승한테 용돈 얻어 쓰고 선거 때 가서 선거 비용 얻어 쓰는 사람들. 스님 저번에 말씀하셨죠. 자승 장학생이라고. 장학생 장학생들이 이름을 대면 전부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 지금 하나씩 증거와 또 그 사람들 행적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분배하는 거라고 난 봐요. 세금을 어디에서 걷고 어떻게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는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 데가 국회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집행하는 데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적폐세력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밝혀가지고 정치활동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저는 어린 시절에 교복을 못 입어봐서 혹시 교복 못 입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무상 교복을 처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공돌이 출신.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지 될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목을 다쳐서 지금도 팔목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했던 사람, 배고파 본 사람, 관세 받아본 사람, 관시 받아본 사람, 천대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그 속에서 배고플 때 빵을 먹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종류로 갈립니다. 그거를 극복해서 부자가 돼서
그런 세월에 대한 가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월에 대한 아픔 때문에 타인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고 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불편하지 않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안 겪어보고, 잘 살다가, 고시 7번인가 9번 떨어진 거는 좀 힘들었겠더만. 얼마나 맹구 같으면 9번이나 떨어졌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주변에 보니까 또 사람들 관계가 외가 쪽으로도 그렇고 친가 쪽으로도 그렇고 웬만하면 아까 얘기했던 친일 쪽 했던 사람들하고 아버지도 보니까 일본의 그 장학생으로 예. 가서 유학을 하고 왔던 아주 전형적인 친일이더만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일본이 어저께 토론해 보니까는 일본 자위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무서운 얘기거든. 어떻게 자위대가 한국을 들어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몰리면서도 일본 자위대 한국 들어오는 거는 부산까지 쫓겨가면서도 일본 자위대 들어오는 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난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무식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보다 더 무식하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나도 초등학교 6번, 중학교 2번 전학 다니고, 고등학교 공고 나오면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졸업할 때 59명 중에 59등으로 졸업을 했거든? 네. 그맨 꼴찌. 꼴찌 쉬운 거 아니야. 아무나 못하죠. 공부는 못 할 수는 있지만은, 1등은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꼴찌는 노력한다고 해야 다 운이 좀 있어야지 꼴찌라는 거.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국가원수하고 회담을 하는데 상대방 국가원수가 물었어. 근데 몰라. 그럼 그때도 신상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한테 묻듯이 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래도 진짜 개망신이다, 나는. 안 그래? 거기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상대방이 질문을 했는데 아니 내가 질문하면 듣고 있다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뭘 자료 준비한 거 봐야지 되는 거야. 상대방 그 질문이 그게 안 들어와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그런데 이번에 TV 토론에 왜 그 토론을 피하려고 그랬는가를 그렇죠. 이번에 드러나는 게 엄청 불안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고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기수들 다 사표 쓰고. 예.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돼서 바로 조국 문제로 전 대통령이 힘들었지.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도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조국 집안은 몰라 그렇게까지 집안이 쑥대밭 실 정도의 범죄 행위인가. 난 그 생각하면 윤석열은 큰 과보를 받을 거라고 난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정을 혼란하게 어지럽게 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죠. 근데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유력한 당선 후보가 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적폐를 조사하겠다든가 그런 얘기 쉽게 얘기했잖아요. 예. 설사 대통령이 돼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조사하면 돼, 그거는. 근데 미리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건 자기를 기수 파괴해서 검찰총장까지 시켰던,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을 때 탄핵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총장 국회에서.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해서 그 말을 잠재웠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대통령한테 내가 당신 조사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배은망덕한 거야.
배은망. 배은망덕하는. 등짝에다가 그래서 칼을 꽂거나 다름이 없죠. 예.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무슨 잘못된 게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이고, 나를 이렇게까지 했던 대통령인데 싶어서, 아이고, 어쩔까, 이래야지 되는데, 되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두겠어. 이런 내용이거든? 그리고, 기사관에서 난 제일 화가 났던 게, 무궁화 홍가 뭐 열차 예. 대절해가지고, 그 국민이 다 이용하는 열차를 개인이 그렇게 대절해도 되는가도 모르겠어. 대절해가지고 앞좌석에다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양말 구두를 벗은 발도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못 얹습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신발은 벗고 좀 멀리 가니까 다리를 뻗을 수도 있고, 나도 유럽에서 열차 타고 다닐 때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땐 예. 다리 이렇게 양말 신은 채로 다 뻗고 다닌 적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뻗는 것이 난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인간의 품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고, 무의식 중에 나온 행위지만은 저게 그 사람이 일상적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요. 말은 못하고. 거기다가 요새는 또 뭐 영어로 얘기하면 아파컷이지. 이스라엘 이러고 다니더라고. 하늘 왜 향해서 멀쩡한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냐, 이 말이야. 그럼 하늘이 화가 안 나? 나한테 주먹질 하는데? 그 하늘도 화를 내고, 사람도 화를 내고,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고. 하늘도 화를 내고 사람은 천임, 하늘과 사람이 같이 화를 낸다. 천인공노라고. 해요. 천인공노. 그렇죠. 배은망덕 천인공노 할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오늘 스님, 사자성어를 2개나 썼다. 스님 사자성어 2개로 딱 정리를 하시네요. 배은망덕 천인공노할 후보. 그래서 뽑아서는 안 된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문 실력이 꽤나 있는 줄 알고. 이게 뭐 소장대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고 절집에서 50년을 살았는데, 그 절집은 거의 한문이 많거든요. 한문 공부는 정말 안 했는데, 좀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대충 쓰면은 남들이 깜빡깜빡합니다. 윤석열 같이 사후정 같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제반 정치 세력이 모여서 한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한번 잘 치러서 국민이 행복한 시대, 더불어 행복한 시대,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시대로 가는 이 첫 문을 여는 계기가 나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님 멀리 가시기 전에 내근을 치러가지고 이번 대선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주시면서 또 바램도 저희 이제 구독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바램대로 선거 결과가 잘 나와서 또 저희 명진TV나 평화의 길도 스님 모시고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월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스님 뜻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스님 안거 잘 다녀오시고 또 건강하게 독자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그런 내 뜻대로 이렇게 선거 지원이 안 된다면은 내가 예언했던 것도 다 틀리고 안 맞고 이런데 무슨 낯짝을 들고 내가 어려서 나서겠습니까? 나는 어디 깊은 산골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부천히 연불하고 절하고 참회하고 여러분들의 그 희망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스님 어디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투표 잘 해가지고 조만간 스님 뵐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들도록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